안녕하세요. 국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종탑 아래서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 등등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확인 겸 한번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쇼잉과 텔링, 즉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를 많이 묻는데요. 일단 간접 제시는 직접 해설하거나 요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설은 대부분 이 쇼잉, 간접 제시로 보여줘야 잘 쓴 소설이겠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형상화가 됐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독자가 판단하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 제시하는 기법에는 행동이나 심리를 묘사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소설에서는 우리가 직접 제시 방법을 쓴다고 하죠. 누구는 예뻤다.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냐. 직접 제시를 해줘요. 해설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지만 현대 소설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문제지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주동인물은 주로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겠죠. 반동인물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엔티테제, 즉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와 명은이는 종을 치러 간 사람들이죠. 이 나라는 그 주동인물에 대해서 종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동인물이 바로 딸 고만이 아버지죠. 그런데 이 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들이 합하여 종을 치기 때문에 이 종치기의 의미가 화합의 의미를 갖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조금 상관은 없지만 묻더라고요. 딸 고만이 아버지는 딸이 몇 명이냐? 이렇게 사실적 지식을 묻던데요. 소설에 나타나기는 딸 고만이가 5번째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딸 고만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딸고만이 됐고 이 아버지의 이름은 딸고만이 아버지가 됐다라는 약간 해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아들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보시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시청 앞을 거쳐서 군수관사에 갔고 그 다음에 신광교회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청 앞 벽보에서는 전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벽보를 보는 것은 시각적인 작용이죠. 네, 신광교회로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 홀로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벽보를 보았다면 군수관사의 명은이라는 시각적인 능력이 없는 소녀를 만난 다음에는 신광교회를 가서 종탑 아래서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것이 주된 이미지로 되는 거죠. 배경에서는 시청 앞 군수관사 신광교회라는 중요한 3개의 장면과 함께 만세주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세주장은 내가 명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만세주장의 쌍눈이 아저씨가 지혜밥 너는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이 지혜밥 너는 장면을 보고서 그 밥을 훔쳐 먹으려고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갔기 때문에 군수관사를 거치게 되고 명은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성을 주기 위한 팁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만세주장이라는 곳은 외화에서 최건호가 내가 만세주장 살 적의 일인데 라고 하면서 내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만세주장은 내화와 외화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소년이 전투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총싸움하는 장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벽보에 있는 전황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상상하고 전쟁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이라는 배경이 벽보를 통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내가 고무신을 귀에 갖다 대면서 종소리를 좀 더 오래 붙잡아두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스윗한 장면인데 처음에는 선물로 전황을 알려줬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이 가장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선물로 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주었다가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뻔했죠. 그 다음에 이 소녀를 이해한 다음에 이 아이가 희망을 갖고 있는 종소리를 선물로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황이라는 것보다 종소리로 가면서 청각적인 작용으로 이미지가 옮아가는 거죠.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명은이는 그 다음날 말하자 난 너 알아 못생긴 애야 라고 얘기합니다. 못생긴 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얼굴을 만지고 싶다고 해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촉각적으로 얘를 만져보고 고마움의 표현인 동시에 너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얼굴을 만진 후에 참 잘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도 명은이도 나에 대해서 호감과 고마움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녀이기 때문에 청각과 촉각 감각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작의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당달봉사다. 그래서 놀라서 단박질을 치죠. 그리고 할머니가 나왔을 때 또 주랭랑을 치죠. 즉 이 아이는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차분하지 못하게 막 뛰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명은이의 집에 가서 이 아이를 몰래 그냥 지켜보죠.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한편 이제 선물이 호의를 갖고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려를 하는 선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를 이해했을 때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서 함께 종을 친다는 장면인데요. 이게 문제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합니다. 셋이서 종친 것이 화합의 상징이다라고 했는데 딸고마니의 아버지가 방해자에서 조력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즉 딸고마니의 아버지는 원래 종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종줄에 매달렸죠. 그런데 나와 명은이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종줄에 매달린 딱따개비 같다고 얘기를 하죠. 딱따구리가 아니라 딱따개비입니다. 딱따개비는 풀벌레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하고 명은이라는 아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 딸고만 아버지는 종을 못 치게 하려고 붙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종을 더 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방해였지만 결과는 조력자가 되었다. 의도치 않은 결과였지만 힘을 합하여 종을 치게 된 것이다라는 점에서 전쟁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화에서 최건호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화로 들어가면 내가 명은이를 보러 갈까 말까 하는 갈등이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요 갈등은 나와 명은이 사이의 갈등이죠. 전황을 소개했기 때문에 명은이와 갈등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은 나와 명은이는 종을 치려고 하고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종치는 일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화에서 최건호와 친구들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최건호의 이야기가 순애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그만 갈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심 갈등이 3번에 있는 이 갈등이 제일 중심 갈등이 되겠죠. 종을 치는 일과 종 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갈등이고 자, 7번 구성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액자 구성이죠. 외화 속에 내화가 들어있고 그 내화가 중심부에 차지하는 그런 구성인데요. 외화에서는 최건호라는 주인공이 50년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녀와의 첫사랑 얘기로 돌아간 것이죠. 그 첫사랑이 바로 내화인데요. 내화가 종소리를 울리는 것으로 끝나고 다시 외화로 돌아오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완벽한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트 2입니다. 서술형 답, 즉 학습지 3쪽과 4쪽의 답을 맞추면서 뭐뭐를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바래다는 빛이 바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랐기 때문이다. 바라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소원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랬다가 아니라 바라다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짝눈이 아저씨는 만세주장 고두밥 사장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짝눈이 아저씨는 이 만세주장에 속한 일하는 사람이겠죠. 또 이 소설에서는 만세주장이라는 배경이 외화에서 내화로 연결되는 장소로서 구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명은이와 건호가 종줄에 매달린 것을 딱따구리에 비유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딱따구리가 아니고요. 딱따구리는 새죠. 나무를 파먹고 둥지를 짓는 그 새, 딱딱딱딱 하는 새고요. 여기서는 딱따개비입니다. 딱따개비는 연약한 곤충으로서 그런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이라고 하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딱따개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3번 전쟁 소설인가요? 성장 소설인가요? 묻는데요.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인 내가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5번 외갓집 친척들 중에서 익산군수일 텐데 누군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외삼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 되죠. 외갓집에 왔다고 하니까. 6번 자, 어린아이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황에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또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주는 비극성을 얘는 직접 경험해서 부모를 잃거나 자기 신체적인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극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좀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내화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자 서술자가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할 때 독자들은 이 아이의 생각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라서 미성숙하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툭툭 한다든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미소가 지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자는 서술자인 이 나에게 완벽하게 일치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동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거리두기는요, 어린아이다운 미성숙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시하거나 찬성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비판적인 어떤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말에서 울음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많이 질문합니다. 아마 서술형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명은이가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과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보상받을 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와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이런 두려움이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표출됐다라는 것은 그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가능성, 즉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은이의 소원은 아마도 자기의 눈을 뜨게 된다든지 부모님이 살아서 돌아온다든지 전쟁이 당장 끝나고 평화로웠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원이 될 텐데 이 소원은 종을 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금방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명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자기 속에 있었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표출돼서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장마에서 친할머니 북한 사람이고 외할머니 남한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했어요. 아마도 친할머니의 그 아들인 삼촌이 빨치산이고 외할머니 아들인 외삼촌이 국군이기 때문에 국군은 남한 사람, 빨치산은 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남한 대립이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이념의 갈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빨치산은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무장투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빨치산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9번 보겠습니다. 명은이는 청각에 의지하는 반면 건우는 시각에 의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명은이는 시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사건을 전개하는 걸 알 수 있죠. 건우 같은 경우는요. 시각에 의지해서 판단을 합니다. 두 아이의 감각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질문입니다. 장마의 할머니가 누가 돌아가신 건가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고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기껏 설명해 줬는데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묻다니요. 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해 줬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아니죠. 친할머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막 질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새벽에 보내신 분인데 개연성하고 필연성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설에서의 개연성은 그럴듯함, 현실에서 있음직한 그런 사건들을 말합니다. 필연성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자, 명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개연성이 보태집니다.
고두밥을 넣는 장면을 봤고요. 그래서 그걸 훔쳐 먹으려고 길을 돌아서 가고 나뭇가지를 갖고 장난치다가 그 안이 들여다 보이게 됐죠. 철책담이 아니면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연성을 플러스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명언이를 볼 수밖에 없는 필연성으로 가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성이 생기는 거고요. 필연성을 쌓아가서 정말 우연할 리가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은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에 있고, 종을 치러 가게 하기 위해서 명은이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종에 관한 백마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진짜 나도 종을 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조그마한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이 전부 다 필연성을 향해서, 결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딸고마니 아버지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얘네들을 말리려고 뛰어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종소리가 더 힘차게 울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소설의 필연성과 개연성, 사건의 인과관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